잠시 후에 공연이 시작되오니 로비에 계신 관객 여러분께서는 객석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실 때에는 음식물이나 꽃다발, 부피가 큰 물건 등은 가지고 입장하실 수 없사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를 유심히 보셨던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서가 무대에 쓴다더니 그동안 스타일이 아주 좋아졌구만. 저는 박성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 한국 문화의 집 예술감독 진옥섭입니다. 공연을 할 때까지는 예술감독, 공연이 끝이 나면 예술감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호박잎에 속상하더라고. 아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박수 한 번이었었으면 몹시 실망했을 텐데 이렇게 눈치가 있으셔서 이렇게 계속 쳐주시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죄송하게 제가 그 성대 결절이 있어서 아마 오늘 이 사회를 마지막으로 한 몇 주간 무건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대 결절은 왜 생겼냐면 모 가수가 성대 결절로 제때 노래를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3월 1일에 제가 그 분이 노래로 하셔야 될 대목들을 사회자로 나가라고 하니까 제가 잘나서 내보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던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저도 성대 결절이라는 전염병에 책임지셔야겠네요. 사회자가 이왕 나왔으면 뒤에 나오는 박성수 선생님 빨리 소개하고 가야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박수와 추임새로 출연하셔야 되는 그분들이 아직 안 왔어요. 왜? 삼성역 4번 출구를 하셨는지. 제가 여러분께 잠시 시간을 끌어들이면서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발라, 음반을 이렇게 틀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가수가 나올 리도 없고 그냥 이 한 사람이 떠들면서 말하자면 공연을 하는 가장 최저가의 공연 제작비로 할 수 있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조금 야비한 기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이 발락을 하게 되었는가? 이제 음악은 더 이상의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유성기 음반이 있었고 LP판이라고 하는 이 실물을 보고 그 음반을 사오면서 그새를 못 참아서 버스에서 까보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음반을 뒤집고 지가 산 음반을 지가 파손해야 되는 이 사랑하는 자의 같은 일이 있었어요. 음악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무게를 주었는데 지금은 음악이 그 하찮은 무게마저도 없는 먼지보다 더 가볍습니다. 이제 음악은 몇 바이트의 용량일 뿐입니다. 그 용량을 두고 필요 없으면 컴퓨터에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 음악은 다시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재생하는 방법은 그 컴퓨터 주인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에서 하드를 압수하여서 복원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대중가요사, 곧 가장 예민한 한국 현대사의 빈 틈들, 메꿔내는, 그래서 너무나 가까운 과거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역사에 편입하지 못했던 그 사연들을 정중히 역사에 눌러주는 대중가요사의 또 아주 진중한 학자가 되고 또 방송이 되겠습니다. 인물만 저를 닮았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박성선인데요. 좀 전에 그 진감도 하는 얘기를 안에서 들었어요. 사실은 좀 걱정이 됐어요. 그 성대 결절이라는 상당히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굳이 쓰겠다고 해서 오고 조음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여기 팜플렛을 보면 정말 멋진 말을 써줬어요. 악소리가 나는 소리의 오너 액션, 단단히 펼쳐진다. 막 이런 말을 써주고 보니까 장꾸로도 받는 것 같아요. 액션 배우 같아. 그래서 진감독이니까 끝나고 한판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발라 무대를 준비하면서 먼저 떠올린 말이 뮤레카라는 말이에요. 뮤레카라는 말은 뮤직과 유레카의 합성어인데 유레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고대 그리스 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나는 찾았다, 발견했다. 그래서 유레카라고 외쳤던 그 말인데 저는 뮤직 유레카라고 하고 싶었던 거는 음악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 유레카 1945년도 이후 그러니까 광복 이후 가요사를 같이 한번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텐데요. 광복 이후에 우리 대중음악이 무엇을 했는지 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노래를 들으면서 찾아보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아까 진감독이 사무실 왔을 때 어마어마한 좀 이런 얘기를 듣고 조금 마음이 걸렸는데 제가 이 무대를 쓰면서 제 얘기와 음반을 같이 들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집에 사람을 초대해놓고 자기 자랑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꼴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도 했고 좀 거북하기도 해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 무대를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발락 공연이라는 게 계속 이루어졌다 왔던 공연이고 이 무대에서 들려진 노래들은 CD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사인과 함께 나눠주던데 그 CD가 참으로 가치가 있는 CD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대에서 들려지는 노래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다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무대에서 같이 부르는 노래는 나중에 CD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준비하면서 처음 준비한 거는 광복과 함께 우리 말과 노래도 함께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광복 이후의 대중가요사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처음에 준비한 노래는 광복 이후 가수 1호죠 현인 선생님의 최초 7곡입니다. 푸른 언덕이라는 뮤지컬 영화 주제가인데 현인 선생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야곡이라는 노래를 직접 만든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고 또 많은 노래들을 번안해서 발표를 했어요. 뱃산의 무초라는 남미 쪽 노래도 하셨는가 하면 또 샹송도 하셨고 또 구름이 썬데이라는 팝도 하셨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의 노래를 우리말로 멋지게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그런 노래를 부른 적도 없고 시입한 적도 없답니다. 그런 일화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 노래로 음반이 되어 있다면 참으로 멋질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최초의 음반입니다. 처음에는 세월이 가면이 아니라 세월은 가고라고 음반이 발표됐고요. CD하고 SP하고 LP가 같이 나왔어요. 거기서 녹음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먼저 들으시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곡은 시간이 너무 길어서 1절만 듣는 걸로 하고 CD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면을 감상하겠습니다. 그 눈동자 입술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 창밖하고 덩그러내 밤을 잊지 못하지. 네, 시간을 이어서 그 한국 전쟁 때로 가보겠습니다. 그 좋은 군가는 대포 소리에도 지지 않는 예술적 무기다. 박시춘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정말 그 6.25 한국 전쟁 때 전 국민이 힘들었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노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이 패널은 박시춘 100주년 기념 때 제가 전시를 기획해서 노래박물관 전시했던 그 패널 중에 하나인데요. 전쟁 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노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노래들이 있었기에 그 전쟁을 견뎌낼 수 있었던 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이 한국전쟁과 대중가요라는 책을 내면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됐는데 그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음반입니다. 보시는 것은 벌써 이렇게 모양을 아시겠죠? 그 리더파라는 그 레코드, 그 당시에 피난지 부산에 있었던 지금 레코드의 정신이죠. 거기서 만들어낸 음반인데 그 앞에 보시는 건 경상도 아가씨라는 그 박재홍 선생이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 당시에 물자가 너무 귀하고 또 물자가 거의 없던 열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가끔 들으신 얘기 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버려진 레코드판을 수거해서 그 위에 녹아서 찍었다 이런 얘기 있고 그 위에 라벨을 붙였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게 그 음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버려졌던 일본 음반 위에 녹여서 그 경상도 아가씨라는 노래를 찍었고 위에 그 라벨을 붙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벗겨져 나가면서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다시 보이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에 나왔던 그 비에 젖은 주막이라는 음반인데 저 음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죠. 출연했던 사진들입니다. 그 첫 번째 사진은 이 지휘자는 박시춘 선생님이고 직업 백나나 씨입니다. 이 백나나 씨가 파리하면서 남긴 유품 중에서 그 유품이 저한테로 와 있거든요. 그 사진에서 발견된 사진이고요. 옆에 사진은 금사양 씨입니다. 그 님계신 전선 집 과정의 한 장면인데 마이크가 뭐 거의 얼굴 크기 정도에 그리고 뒤에 그 지휘하시는 분은 키가 작으시죠. 박시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밑에 역시 백나나 씨가 천막 공연을 하던 그런 장면이고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그다음에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직접 시입했던 마이크와 녹음기입니다. 이경순 선생님이 소장하고 계셨는 거고, 제가 40계단 문화관에서 전쟁관을 전시할 때 저한테 제공해 주셔서 그때 전시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 이건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그 당시에 부산에서 노래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유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친필로 가사를 받은 그런데 이거를 준비했던 거는 사실은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들으려고 이거를 준비했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별의 부산정이 아니라 봄날은 간다를 듣는 걸로 지금 다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 봄날은 간다는 그야말로 많은 가수들이 불렀고 이 자리에도 와 계신데 정말 명불허전 장사익 선생님 버전도 아주 감동적이죠. 오늘은 이 봄날은 간다를 기타리스트 김강석 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없다고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정말 이 한국의 어린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눈만은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그 가사가 아름다워요. 많은 분들이 그 3절의 첫 가사 19시절은 황혼 속에서 흩어지더라 이거를 예를 드는데 그 노래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정말 멜로디도 아름다운 우리 주옥 같은 노래가 아닌가 그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팔군 쇼를 조명해 보겠는데요. 그 1954년 그러니까 재작년 2014년이 우리나라 통기타 그 6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통기타가 아니라 저 미팔군 쇼. 미팔군 쇼는 그야말로 우리 대중음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다 아시죠? 정말 많은 스타가 배출이 됐고요. 정말로 많은 장르의 음악과 그리고 연주인들과 작가들과 평가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그 지금의 대중음악의 일부는 그 사용분이 그쪽에 출발했다는 말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미팔군 쇼 이전과 이후로 나가게 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미팔군 쇼 60년사 그 특별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전시도 했고 그 당시 기록이라든지 또 생생한 증언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총 60분짜리를 2편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다큐멘터리였어요. 물론 전시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하고는 좀 풍가이 좀 다릅니다. 보통 나레이션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모든 것은 음악과 그리고 자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재작년에 그 조명했던 그 다큐멘터리 미팔군 쇼 60년사를 보겠는데요. 앞부분 인트로 그러니까 미팔군 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하는 인트로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속에는 그 자료보다는 그 인터뷰를 그때 해주셨던 정말 반가운 분들 얼굴이 많이 지나게 될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말을 했고 또 심지어는 뭐 일본에서 뭐 성대를 다스려서 무슨 뭐 고베드니 막 이런 어떤 소문까지 선생님이 칠판에서 뭐 설명하다 말할 정도였으니까 저 어릴 때 이미자 씨는 매력 있는 가수라기보다는 정말 노래 잘하고 우리나라 그 노래를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저희
식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분 전시를 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고요. 정말 그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역할 같은 게 어떻게 얼마나 큰지 이런 거를 듣게 됐는데 우선 드라마 주제가를 듣는 시간이지만 그 전시회 때 마찬가지로 이미자 씨 그 특별전을 준비할 때 정말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자 선생님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조금도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타협이라는 게 없어 아예 노는데 제가 이미자 선생님한테 거절을 당한 뒤에 제가 이 음반하고 그 자료들을 싸들고 갔어요. 갔더니 이미자 선생님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전시를 하자고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는데 결국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지우셨습니다. 그때 그 같이 이 드라마는 MBC 창사 특집이니까 1961년도에 이제 그 방송됐던 라디오 드라마인데 모든 팀들은 KBS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 청실홍실의 컴퓨터 그 조남사, 손석구 두 분이 작사 작곡을 했고요. 역시 그 특본도 조남 선생님 있었고 또 가수는 그 KBS 정식 가수입니다. 김성옥 씨. 김성옥 씨가 KBS 그 악단님에 맞춰서 KBS에서 녹음을 해서 MBC 드라마 주제가 있었던 이런 아이러니한 일화가 있는 건데 김성옥이랑 그리움 하늘이 우네 그리움 가슴이 우네 목말라 둘러보는 그대 이름이 슬픈 울림만 그리운 다리가 덕끝을 써 듣는 것 중에 하나는 김사과 북한망랑기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이 시그널 뮤직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듣고 싶어요. 물론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찾던 드라마 바로 지금 이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하루를 유쾌하게. 어머, 안녕하세요, 세치부인. 아유, 아주부인.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우주의 긴장 그렇지만 우리는 구분 없이 살아가는 아차부인 재치부인 박사림장 정유희 연출. 그 그룹 사운드 이 다큐멘터리는 오늘 1년 만에 이걸 찍었던 PD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가지고 단판을 질 생각입니다. 유튜브에 올리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공개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 PD가 굉장히 바빠요. 원래 이걸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미팔군 쇼라든지 혹은 손석구 선생님 특별전이나 이미전 특별전 또 통기타도 아주 근사합니다. 통기타는 자그마치 4부작으로 나왔을 정도였는데 그런 것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 디프리 때 단판을 줄 테니까 제가 힘이 딸리면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그 노래를 한 곡 들어보겠는데요. 에드포의 빗속의 여인이고 그 키보이스의 그녀의 쓴 달콤입니다. 이 음반에는 정도면은 또 한다 이런 거 들어있는데 이 음반이 참 재밌어요. 멤버가 드럼의 윤한기 씨, 또 목성빈, 차도균, 차중락, 김홍탁 이런 정말 호화 라인업이 있던 그 팀이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바람둥이 아가씨라는 번안곡을 준비했는데요. 키보이스 리드 보컬은 아시지만 차중락 씨입니다. 차중락 씨가 노래 부르고 그리고 바람둥이 아가씨 역할은 윤한기 씨가 합니다. 그래서 윤한기 씨가 바람둥이 역할도 참 재밌고 이분이 정말 이 워맨쇼의 1인자 윤병희 선생님의 아들인 답다 혹은
윤석기 씨 오빠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1964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참 기계가 넘치는 젊은이들이었어요. 그 차도균과 윤학이 바람 중에 하나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짙은 달밤에 나는 복잡한 명령길을 홀로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들려오는 괴상한 아가씨의 목소리. 외로운 내 맘 불러주네 괴상한 그 목소리가 슬프고 괴로운 내 이성은 1절 사양하시는 분이고 그 무대에도 정말 오랜만에 서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최양 선생님을 공부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주를 맡을 김광희 선생님을 모실 겁니다. 지금 준비하는 거는